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CN 시사토크 울산 서상용입니다. 울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2015년 7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능 축소부터 존폐 위기까지 이 센터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창업 열기가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단지 정치적인 논리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크 울산에서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권영혜 센터장을 모시고 지금의 상황부터 센터의 역할과 비전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권영혜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권영혜 센터장입니다. 네. 작년 3월 21일에 부임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근무를 하시는군요. 예.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말이죠. 그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관이던데. 예. 그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개요나 그 연역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센터는 2015년 7월 15일에 전국 센터 가운데 15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7월에 이제 두 구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됩니다. 2015년 초부터 준비해서 울산대학교 안에 창조마루라는 이름으로 본부가 있고 또 신봉 로타리 데 있는 벤처빌딩에 융합마루라고 해서 주로 창조마루는 운영 사무실 그리고 테크샵 그리고 원스톱 존 등이 있고 융합마루에는 주로 그 보육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개 업체가 지금 보육받고 있으며 또 1인 창업기업을 위해서 10개사 정도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예. 그 창업 기업을 지원을 해준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창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울산대학교 안에 있는 저희 창조마루 울산 창조경제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전국에 이 센터가 19개 센터가 있는 것으로 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예. 네, 각 센터마다 다 특성이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에는 17개 지자체마다 네네네. 한 개씩 해서 17개, 그리고 기업 자율형이라 해서 네. 포항제철이 가지고 있는 포항센터, 네. 그리고 한전이 가지고 있는 나주의 빛가람센터에서 합계는 18개입니다. 네, 19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17개 시도에서 예. 또 2개가 더 있으니까. 예. 네. 예, 19개입니다. 네. 각 센터마다 대기업들과 네. 이게 매칭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제일 처음에 센터가 출범하면서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게 아마 창업 지원 기관 중에 상당히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 합동 네. 기관입니다. 그래서 각 19개 센터마다 전담 기업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이 하나씩 매칭돼 가지고 이 대기업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당초 개설할 때에 전부 도와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대기업 전담 기업에 대한 이런 오해라 그럴까 이런 논의가 좀 있었지만은 이 대기업이 하는 역할은 이런 겁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기르게 되면 이 창업자들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창업 기업들이 자기 물건이나 서비스를 테스트해 볼 때조차도 기회조차도 없는데 대기업이 하나씩 매칭함으로써 이런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분들이 실적은 비록 없을지라도 초도품을 한번 써보는, 이렇게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마케팅이나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해서 글로벌 진출까지 도와준다는 취지로 전담기업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19개나 되는 센터가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진 이유를 일단 전국적으로 창업붐을 일으키자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뭐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네네.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마다 하나씩 설립한 이유는 이 뒤에 잠깐 이 창업과 창조경제가 왜 필요했는가에 대한 네네.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전국적인 전반적인 어떤 창의를 바탕으로 한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이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전국적인 또는 국민운동처럼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수도권 중심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만약 창업의 인프라들도 사실은 이미 수도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은 네. 창업이 지방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듯 보인다고는 하나 그런 전반적인 창업의 열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말이죠. 울산은 현대중공업이 전담 대기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울산을 대표하는 기업이 조선업, 그러면 현대중공업. 그래서 2015년 당시에 전담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요즘 이제 어렵고 이러니까 네, 사람들이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현대중공업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울산에서 자라온 기업으로서 울산의 미래 산업의 싹을 키우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아마 참여를 하게 됐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가 전담기업이라고 해서 많은 물질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자들의 테스트베드 역할이라든지 네. 또는 현대중공업이 그 좋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자를 돕는 것 정도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최근에 말이죠. 예. 그 정부가 바뀌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정권 있을 때 출범했기 때문에 혹시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창조경제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랄까 뭐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이 사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창조경제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어떤 정권의 슬로건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담론이 아니라 뒤에 잠깐 창조경제 쪽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처한 그 어떤 경제적인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생긴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고 또는 최근 그 사건하고 실제는 관계없지만은 그냥 창조란 이름 때문에 네네. 그냥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낭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를 센터를 통해서 많은 창업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의기를 꺾을 수도 있는 일이다 싶어 참 걱정됩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저희들도 뭐 걱정을 좀 하긴 했지만은 다행히 그런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업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센터의 기능들을 상당히 정확하게 보기 시작해서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센터가? 예. 예산 지원을 받죠. 예산 지원은 국비와 네.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참 고무적인 게 이거 뭐 개인 일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창조경제센터의 그 역할에 대해서 또 지휘하고 그 잘 이해하는 분이
이번에 국무조정실장으로 네, 네. 가셨고 또 새 정부의 그 새 총리님도 네. 전라남도 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라남도 지사 시절에 얘기도 잘 아시겠네요. 예, 같이 네.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창조경제와 창조경 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깊고 심지어 그분은 대기업의 특혜나 뭐 대기업 팔꺾기 아니냐 이런 시비가 있어가지고 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GS의 판매망을 창업자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그걸 왜 잘하고 있는 걸 그럴 필요 있느냐라는 그런 신문 보도를 보고 저도 마음이 참 놓였습니다. 근데 현 예. 정부에서 예. 오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오히려 네. 저는 더 어쩌면 활성화되겠다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그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이런 이야기를 벗어나서 그래야 좀 더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에 했던 얘기를 뭐 마무리 제가 짓자면은 정부 조직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지휘 체계의 변화나 뭐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있을지라도 이 그 센터의 그 역할, 그 미션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저는 일단 예상하고요. 또 이 창조경제란 말은 쓴 분은 2001년도 영국의 경제학자 존 호킨스의 저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자타가 공인하듯이 참 서양이 한 200년 그리고 일본만 하더라도 명치 유신 이후에 100년 이상 걸린 산업화를 우리는 이제 3, 40년 사이에 그렇죠. 해내왔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의 참 자랑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상당히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국민소득을 조사해 보니까 2만 불에 도달한 이후에 지금 올해까지 13년째 2만 불대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선진국들이 2만 불대를 넘어서는데 3년에서 6년 사이에 넘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못 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뭐 경기 불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원인을 우리가 이 패스트 팔로우 좀 보통 많이 쓰지만은 이게 추격 경제 네네. 또는 선진국이 하는 걸 그대로 답습하기, 예, 따라가기. 모방하는 경제. 네. 이거로 갈 수 있는 한계 이런 게 아닌가라는 자각을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원천 기술의 개발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ICT와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는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없겠다라는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아마 시작된 것이 전 창조경제고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센터에 있던 미션, 꼭 뭐를 해야 될지, 그게 어떤 겁니까? 예. 요약해서 하면 어떤 굉장히 내용입니까? 이제 핵심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크게 센터의 기능은 세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창업의 활성화. 새로운 미래 산업의 싹이 되는 새로운 창의성과 ICT 융합된, 물론 뭐 다른 제조업 기반도 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새로운 산업을 창업을 해야 되겠다.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둥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창업만 해야 되는지 하면은 특히 울산같이 기존 산업이 전통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데 있어서는 기존 기업의 혁신을 어떻게 해서 새롭게 할 것이냐, 경쟁력을 다시 찾을 것이냐 하는 기존 기업의 혁신,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 창업과 이 혁신을 바탕으로 한 거기서 나오는 그 인력의 필요성을 채우기 위한 고용 증대. 이 세 가지, 여기는 창업, 기존기업 혁신, 그리고 고용. 이 세 가지가 창조경제센터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울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죠? 예, 이 세 가지 기능이 어떻게 매트릭스 되어 있냐면은 또 울산에 특화되어 있는 사업들을 이 세 가지와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울산 지역의 특화 사업으로 저희 센터가 처음 들고 나온 것이 뭐냐면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스타트업도 기르고 해야 된다는 것, 또 혁신하는 것. 네. 그리고 또 울산 의료 바이오 산업도 일으키는 걸 되어 있고요. 우리 미션 조항에 보면은. 네. 그리고 또 울산시가 사실 3D 프린팅 메카를 지금 꿈꾸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3D 프린팅 산업 메카 전략에 우리 센터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여하는 거. 네.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창업 아닙니까? 예. 그 창업인데, 그 울산이 기업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창업이 좀 활성화 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 그렇습니까? 사실 다른 지적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경제의 핵심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창업의 활성화인데 작년에 와보니까 사실 울산이 수도권을 제가 가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창업기업이 진짜 매일 생산되고 있었고 네. 키우고 있었고 누구를 발굴해가지고 할까가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만 해도 그 창업자들 지원하기에 바빴습니다. 서울센터나 경기 판교 네. 이런 데는. 근데 울산은 사실 그 창업이 활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17개 지자체 중에 인구가 우선 그 바탕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인구가 밑에서부터 네 번째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청년 창업의 그래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대학인데 대학이 아시다시피 전국 지자체 중에 또 제일 적은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전통산업이 발달돼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된다는 취업이 용이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는 사실 취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욕구가. 창업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예. 네, 바로 취업을 하자는 이야기죠. 예. 안정적으로. 거기에 더해 가지고 울산의 3대 그 주력 산업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수직적인 어떤 계열화가 상당히 강고하게 오랫동안 돼 있고, 그다음 또 이 ICT 베이스의 스타트업에 그리 쉬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는 게 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설립 초기에는 창업 지원자가 창업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올해 들어서 가지고는 이제 모집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하고 또 많이 뒤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뒤에 말씀드리고 이 대목에서 꼭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 경제가 우리보다가 뒤처져 있는 것을 보통 아는데 중국의 1년에 그 대학 졸업자가 700만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 창업에 나서는 인원이 300만이라 그럽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 50만 정도가 대학 졸업생이 생기는데 한 30만 정도가 대기업을 포함한 고시 준비생이랍니다. 이 두 경제 주체의 1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참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뭐 북경대생들은 구하기가 힘든답니다. 왜냐하면 창업에 나선 사람이 많아가지고. 물론 뭐 창업은 옳고 취업은 그러고 하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더 도전적으로 창업하는 게 일어나는 그 경제가 더 역동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창업을 하면 뭐 실패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딛고 뭔가 도전을 해야 그 좀 더 나은 미래가 앞당겨진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이렇게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마 돌리고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언론에 유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유는 울산 할 때 유입니까? 거기 이제 그 유가 유스타는 울산의 스타 기업을 만들자. 그 이야기입니까? 그 뜻과 당신이 바로 울산의 스타다.
예, 유. 요새 YOU. 젊은 사람들 YOU를 네, 그래서 U라고 네. 표현하니까 그렇게 하고 가끔씩은 또 U를 또 New, 새로운 스타. 유로도 예, 또 세 가지 정도 의미를 네,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네. 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 창조경제센터가 생기고 그 창업자 지원자의 부족으로 힘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작년 말에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올해 1월에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전국을 대상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들 전 울산을 울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물론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네. 그러나 울산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울산 지역에서만 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실리콘밸리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울산이 창업 생태계가 좋아서 와서 울산의 미래 산업을 놓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전국을 대상을 해서 뽑았는데 무려 227개 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몇 팀 모집에 227개 10팀 모집하는데요. 아, 10팀에. 예, 227개 네. 팀이 참석을 해가지고 엄선해가지고 서류심사로 32개 팀을 뽑아가지고 다시 그 투자 전문가와 이 기술 전문가를 놓고 다시 그 이틀 동안 이 경쟁을 또 발표 경쟁을 해가지고 네. 10팀을 뽑았습니다. 네. 이 10팀 같으면 상당한 아이디어가 있고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겠네요. 사실 센터장이 저도 야 이렇게 좋은 업체들이 왔는가 진짜 저는 이 10팀을 보면서 이 10팀은 뭐 유니스트의 교수님 그 박사급 교수님이 네네. 창업한 것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요. 아 이런 기업들이라면은 키워서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도움이 크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이 10팀이 어떤 지원을 합니까? 이 10팀은 네. 먼저 창업 지원금을 선발되면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우리 보육센터에서 보육을 하고 사무실이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도 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뒤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업체가 있는데 선보 엔젤 파트너스라는 네네. 울산 지역 엑셀레이팅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가 이 중에서는 유망한 데 대해서 1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젤 투자 학원. 그런 형태입니까? 그건 하고 다릅니다. 또 다른 본격 거죠? 투자회사입니다. 네네네. 1억을 투자를 결정을 하면은 중소기업청에서 이 기술 창업자를 위한 R&D와 시제품 제작 등을 돕는 팁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기술 창업자를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9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 선발돼 가지고 잘 자라가지고 하면 최소한 돈 때문에 창업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건이 사실 좋았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 그 선정된 그 팀에게는 그 사무실하고 그리고 2천만 원 지원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선보 엔젤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1억 원까지 지원도 10개를 전부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중에 다시 또 선발하겠죠 또. 예, 거기서 가능성이 높은 데 대해서. 근데 지금 이미 아마 2개 정도는 그렇군요.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 또 1억을 민간 투자회사가 1억을 결정하면은 네. 그거에 따라서 팁스 운영사라 그러는데 정부에서도 9억을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자기 돈 1억 넣어놓을 정도라면은 이건 진짜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정부에서 그래 보는군요. 예, 그러니까 9억까지 예, 또 지원한다는 이야기. 예,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한 그러면 어떤 그 한 아이디어가 어떤 그 생산 제품으로 탄생하기가 그 돈 때문에 그 못 만들어낸다든지 예. 그렇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아직 성공한 그런 사례는 없죠? 지금 그 유니스트 교수 기업인데 그건 거의 지금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요. 아마 6개월 안에 몇 개가 이 지원 제도를 받을 거 그거 받지 않더라도 다른 또 그 투자를 저희들이 알선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 기업이 진짜 미래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거 안 되는데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기업들, 예. 그
벤처 기업들이 지금 많이 보육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존에 해오던 데도 있고요. 그게 말고 그러니까 유스타 그 이전에 예, 있습니다. 또 아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네. 그러면은 곧 그 가시화될 성공이 가시화될 그런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전기 절감, 그 네. 에너지 세이빙 하는데 한 30% 정도 절감을 한다 그럽니다. 그 회사가 젊은 그 대표가 어제 이제 인도 출장을 갔다 가지고 인도가 전력이 굉장히 모자라니까 자기를 너무나 환영하면서 지금 들어갑니다. 올해 제가 목표가 뭐냐면은 100억 매출하는 회사를 한 개라도 만들겠다. 네. 이제 역사가 아주 짧지만은 그런데 한 3개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제 그 NX 테크놀로지가 와가지고 원래 되겠습니다. 센터장님 도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아주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던 그런 분야의 벤처 기업들이 예, 성공을 하겠다.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 중후장대한 그런 기업들만 봐왔는데 그거가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분야가 성공하겠구나.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네. 목표가 그거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또 얘기 잠깐 하겠지만 역시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 네. 기존 산업을 스마트화하고 혁신하는 거, 독일에서 스마트 네. 팩토리 이런 거를 당연히 우리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만 저는 매여 있어도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울산도 중후장대 산업 그거 당연히 더 경쟁력 키우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의 싹을 지금부터 키워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그 창업이 비전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는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ICT나 네. 또는 이 인터넷 네네. 이런 어플리케이션 네. 이런 서비스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10개 아까 말씀하신 뉴스타에서 선정된 10개 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10개 중에서 의료 바이오 기업이 4개이고 네. ICT 분야가 5개. 네. 그리고 조선해양 제조업에 직접 관계되는 게 1개입니다. 물론 이 앞에 ICT 분야는 기존의 조선해양 플랜트에도 적용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의료 바이오 ICT 분야가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네. 울산에서는 여전히 제조업의 전통이 매우 강한 울산에서는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제조업의 혁신과 관계되는 ICT, 네. VR, AR, 네. 가상현실, 네, 네. 또 인공지능 AI 이런 거를 활용한 기존 산업의 그 경쟁력 강화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회사도 창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청년층뿐만 아니라 장년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잘 아시다시피 울산에는 거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퇴직을 네. 할 한창 나오고 있죠. 한창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네. 아울러 또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네. 또 조금 일찍 나오는 분들도 숙련 장년층의 기업으로부터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퇴직자를 위한 생애 설계 프로그램에 저희들 참여해가지고 제2의 인생을 창업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가가지고는 그 기업의 생애 설계 프로그램에 가서는 창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분들 중에 창업에 뜻이 있는 분들은 모아가지고 따로 또 교육을 하고 창업까지 인도하는 장년 창업, 퇴직자 창업에 대한 것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청년 못지않은 그런 아이디어가 없으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저도 이거 숙련 장년 창업은 국가적인 화두입니다. 네. 얼른 생각해보면 숙련자들을 자기들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접근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 참 어려워합니다. 네, 네, 네.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창업에 대한 평생 월급쟁이로 사는 사람들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는 그 퇴직금을 날려버릴까 하는 그런 걱정 무엇보다도 고정관념이 제일 큰 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창업을 실제 생각보다는 창업에 나서는 분들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과제가 이 창업이 그렇게 공포스러운 거 아니라는 것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의 요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런 말이죠. 그 울산이 조선 자동차 석유 이게 뭐 기존에 그 산업을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으로서 말이죠. 예. 울산이 필요한 어떤 동력이랄까? 그 어떤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우선 울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네네.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을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지난 50년간 울산은 자타가 공인한 산업 수도였습니다. 사회자님도 아마 이쪽에 잘 아시겠지만은 2011년에 우리나라 총수출액이 한 5천억 불 됐는데 울산이 1,000억 불 수출했습니다. 울산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때 그랬죠. 매스컴에 나왔던 네, 기억이 네. 납니다. 그 2% 인구로 20%의 수출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650억 달러 정도로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계속 줄어들었죠. 예. 네. 거기에 또 울산이 산업화 이후에 계속 성장해가지고 거의 120만에 도달한 가까이 왔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축소되면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 울산을 산업수도 울산이 미래에도 이 산업의 중심지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는 저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창업을 새로운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아울러 새로운 산업의 싹을 키워야만 울산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그 경쟁력의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과 함께 창업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굉장히 절실한 때다라고 저는 네. 믿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 드릴 말씀이 예. 그 새로운 산업이 어떤 산업이어야 할 건지 아마 센터장 하시면서 느낀 점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후장대 산업으로 상징되는 이 전통적인 제조업 이거에 대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또 혁신에 관계되는 창업 네. 이게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으로는 크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ICT 융합 산업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3D 프린팅 산업. 네. 이게 지금 사실 3D 프린팅 산업은 전국 여러 도시가 사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D 프린팅 산업의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울산은 3D 프린팅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진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기 때문에 네. 수요가 다른 데서는 만들어 놔도 쓸 데가 없지만은 울산은 굉장히 수요가 많다는 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네. 석유화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그 재료를 또 조달하기 좋다는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또 산업안전 분야도 선진국이 되면서 굉장히 안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울산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3D 프린팅 사업에서의 그 좀 집중해서 예. 그 센터에서도 그 많이 지원을 하고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D 프린팅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이 예,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네요. 예. 네. 그래서 그건 여러 군데에서 TP 유니스트, 예, 또 뭐, 네, 다른 선진국 그 연구소하고 또 협약도 맺고 이러더라고요. 예. 이러더라고요. 그 시장이 직접 나서서. 네, 그래서 창업이 그 결국은 기존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한다는 말씀이신데. 예, 예. 근데 가장 그 좀 그 걱정스러운 부분이 조선 해양 플랜트 사업 아닙니까, 요즘? 울산에서. 그렇죠? 네, 네. 네, 이 분야에 대해서도 그 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요? 예, 그 부분, 센터 설립 초기에 우리가 지역 특화 사업으로 네. 잡고 간 하두가 조선해양 플랜트 분야의 제도약, 네, 이것이 예, 설립 당시에 기본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경기 침체, 네. 그리고 구조적 어려움으로 조선해양 산업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당초 저희들이 조선해양 산업의 예, 제도약 중에서 어디에 특화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이 스마트십과 에코십을 네, 또 네.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스마트 에코십은 예, 실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실수요의 좀 부족 등으로 그 좀 약간 지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선산업이 다시 수주가 일어나고 있고 해서 이제 이쪽에 ICT를 베이스로 한 스마트십 부분에 이제 조금 더 힘을 더 기울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우리 정보진흥원에서 그 ICT 융합 협의회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걸 베이스로 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조선해양산업이 다시 재도약하는데 저희 센터도 일정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조선 산업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은데 살게 되면은 결국은 스마트십, 에코십, 건조 쪽으로 예. 그 눈이 돌아올 것이다. 예. 관심이 모아질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네. 그 전이라도 저희들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여전히 되겠죠? 예, 네. 또 기술 수요 설명회라든지 예, 구매 상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이미 ICT 베이스의 조선해양 경쟁력을 위한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린 네. NX 테크놀로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ENQ 원터치니 이런 이 기업들 이미 사실 기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예. 그 ICT 쪽으로 뭐 가야 된다든지 4차 혁명 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기존에 우리가 기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안전사고라든지 산업 안전과 관련한 그런 산업 쪽으로도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네. 자체를 또 하나의 산업화해야 된다는 그럼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는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태풍 피해라든지 네. 지진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예방하기 위한 이 안전에 대한 욕구와 시장은 경제가 고도화되고 선진화될수록 네.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울산이 또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테스트베드 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울산이 안전산업의 또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19개 센터 중에 저희가 사실 안전산업의 허브 역할을 저희들이 이미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분야도 성장 산업으로 되고 있고요. 사실 며칠 전에는 이미 저희들이 그 공모를 해가지고 8개 업체를 이미 선정을 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든 서비스와 제품을 또 경남 쪽에 가서 이미 설명회도 하면서 네. 이분들의 판로를 열어주는 일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산업 벤처기업도 지금 많이 그 육성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센터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 3D 프린팅 사업 예. 그리고 안전
산업 예. 뭐 이런 쪽에 또 관심이 참 많고 예. 그리고 울산이 중심이 될 겁니다. 네. 그 조선해양 쪽 예. 스마트십, 에코십 쪽에 또 많은 그 지원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울산에 그 공장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기보다 아주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 이 공장들을 아주 스마트하게 만드는 그걸 무슨 그 산업이라고 하죠? 스마트화하는 그런 저희 계획들이 센터에서 예, 스마트 팩토리 예, 사업이라 스마트 그럽니다. 팩토리라고 하죠. 예, 예. 네. 그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계속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예,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미션이 창업의 활성화, 그리고 네. 기존 기업의 혁신, 기존 기업의 혁신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입니다. 네.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독일이 선진국이지만 제조업이 스마트화함으로써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여전히 제조업이 살아있는 네.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울산에도 많은 중소제조기업들이 이제 그 비효율적인 낭비가 발생하고 경쟁력이 떨어진 것을 이 스마트화함으로, 이 스마트화의 기본은 뭐냐면은 운영 제조 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또 ICT 융합한 이제 이런 공장으로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 로봇을 활용하는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네요. 사실 로봇 이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로봇은 자동화 쪽에 들어간다면은 네네. 스마트 공장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 진짜 실시간으로 이 그런 로봇끼리 대응해지는 거를 다 파악을 하면서 조치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예요. 아, 로봇 자동화 다음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한 단계 위네요. 예, 그게 자동화보다. 이 기기들끼리 자동으로 연결돼 가지고 네. 이게 되면은 굉장한 또 제조업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26개 사를 했는데 올해도 한 30개 정도를 할 예정이고요. 이 작년에 했는 업체를 보면은 이 스마트화를 이건 참 참고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5천만 원까지 절반 그 소요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게 1억을 하면은 그 기업은 5천만 원만 부담하면 5천만 원이 나가니까 그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래서 작년에 이 스마트 공장을 했는 기업이 이 품질이 좋아지고 한 건 물론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매출도 증가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품질 제조 공정을 좀 표준화시키고 이래 하는 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표준화보다는 오히려 더 다음 단계입니다. 네, 그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니까 예. 요즘 우리 스마트폰을 뭐 생각하면서 아주 그러니까, 똑똑한 공장이다. 그렇죠. 공장 돌아가는 거 스마트폰에서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예. 됩니까? 예, 품질 네. 같은 것도 사람 눈으로 보고 그 하는 걸 기계로 가지고 센서로 가지고 4차 산업의 중요한 화두가 센서거든요. 에러가 생기면 바로 예. 그 자동으로 구별이 되고 그것이 다 기록이 되고 기록도 되고 예, 그 이유가 기록이 되고 다음엔 반복하지 않고 이름으로써 이걸 그걸 스마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각 공장들이 그 스마트 팩토리화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그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일자리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센터에서도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성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고용존이라고 고용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용존은 아까 말씀드린 세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창업의 활성화, 기존 기업의 혁신, 그리고 고용의 확대. 네, 네. 뭐 지금 뭐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는 뭐 모두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울산은 사실 비교적 고용 문제가 덜 심각한 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장들이 많으니까. 공장이 일단 네. 일자리가 많았으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이 취업 지원 인프라가 별로 필요 없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 수도권에 비해서 취업 정보나 전문 컨설턴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각 대학이나 특성화고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인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이건 또 취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키려면 그 사람이 필요로 한 정보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겠죠. 인력공단 같은 데도 가지고 있는 저희도 또한 창업기업에 대해서 보낸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9개 센터 중에서 작년에 취업 실적이 저희 센터가 2위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올해는 지금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울산대 앞에다가 취업 스터디룸을 또 개설해 가지고 뭐 전문 컨설턴트들이 정기적으로 자기 소개서, 모의 면접, 취업 준비생들이 한 방에 취직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하는 프로그램까지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 취업 학원 같은 역할도 하네요. 공공학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말이죠. 예. 이 센터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창업 지원도 하고 예. 일자리도 만들고 기존 공장들을 또 업그레이드 시킨 역할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일 처음에 지적한 이야기 말이죠. 정치적인 논리.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창조 경제에 대한 어떤 정책이 뭔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자, 그러면 그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창조 경제가 뭐 이름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새 정부로 바뀐 이후에 말이죠. 저는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정체성, 그리고 그 조직이 설립한 목표, 목적, 그것을 달성하는 조직은 살아남고, 그 정치적인 것보다도, 사실 그보다는 더 본질적인 거는 그 앞서, 진짜 우리 센터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근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센터는, 어쨌든지 울산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그 유망한 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더욱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른 창업을 돕는 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있지만 그 중에서 아이디어에서부터 독립기업이 될 때까지 투자, 그다음 마케팅, 이 모든 과정을 해주는 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온전히 달성해 가지고 울산 경제에 밑거름을 놓는 것, 그거를 해내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업화 시대에 팔도의 젊은이들이 울산으로 모여왔습니다. 저는 제 꿈이 이 창의스러운 무장한 청년들이 울산만 가면 창업하기가 좋고, 창업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 그리고,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엔 사실 그 소득이 전국 최고입니다. 이 소득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이 미래 산업을 키우는데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엔젤 투자나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1스타트업을 기르는 그런 운동을 저는 앞으로 전개하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말이죠. 앞으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울산 센터는 특히 말이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창업의 중요성 그리고 새로운 그 최근에도 그런 성과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CN 시사토크 울산, 오늘은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권영애 센터장을 모시고 혁신센터의 주 업무와 비전까지 들어봤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 업무가 기존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 실생활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다시 인지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울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JCN 시사토크 울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